특징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메이플 베어입니다. 이 기업 진짜 좀 헷갈려요. 우리는 다 인스타카트 하는데 이 종목명은 메이플 베어여가지고 종목창에다 대고 아무리 인스타카트 쳐도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냥 티커를 외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카트니까 오히려 더 쉬워요. 자, 간밤에 7.5% 상승을 했습니다. 이 메이플 베어는 북미 최대 식료품 배달 서비스 그 플랫폼인 요 인스타카트 요 회사, 운영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울프 리서치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,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해로 상향 조정했고, 그동안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었는데 목표 주가 $35로 제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일단 있어. 메이플 베어에 투자했을 때의 리스크와 그에 따른 어떤 기대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그 기대 이익이 더 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요. 잠재적으로 우버에 피인수될 가능성이 높다,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근거들도 이야기를 했는데, 우버가 지금 식료품 부분에 대한 진출에 되게 속도를 내고 있고, 그러려면 분명 M&A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적임자가 메이플 베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두 사가 합병을 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.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버의 식료품 배달 시장 점유율은 1% 미만이기 때문에 둘이 합병을 해도 이런 뭐 경쟁 뭐 이런 이슈 거기에 있어서 좀 자유롭다. 규제 이슈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분명히 우버가 메이플 베어를 인수할 것이다. 거기에 좀 우리 기대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메이플 베어 주가가 한 8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리비안입니다. 네,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고 전기 픽업 트럭이 메인이죠. 근데 리비안 주가가 오늘 6% 하락을 했습니다. 도이치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그동안 매수였는데 이걸 보유로 중립으로 낮췄고요. 목표 주가를 많이 낮췄어요. 원래 $29였는데 이거를 $19로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아마도 판매량과 총 마진에 대한 추정치가 하향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그나마 최근에 전기차 중에서는 리비안이 뭔가 이렇게 승기를 잡는 분위기였거든요. 인도량이라던가 이런 게 다 목표치를 상회하고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이러니까 기대감들이 꽤 컸는데 아마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분명 리비안이 이제 조만간 R2를 공개를 할 겁니다. R2 플랫폼. 이거는 지금 요 리비안의 전기차 플랫폼은 다 R1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저가, 조금 더 대중화된 그 플랫폼 R2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 모멘텀은 인정은 했습니다. 하지만 공개한 이후에 리비안 뭐 이런 스타트업들,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이 핵심 이슈인데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생산성은 어떻게 늘릴 것이며 수익성은 어떻게 개선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든다, 의구심이 든다. 여전히 이건 좀 불확실하다.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또 다양한 그런 전기차를 둘러싼 그런 업황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잖아요.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지금 약간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렸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. 엘버말은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이죠.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, 핵심 소재가 리튬이니까 이것도 전기차 업황과 또 맞물려 있을 텐데, 이 엘버말도 오늘 주가가 4.2% 하락을 했습니다.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하겠지 했는데 반등이 안 나오죠. 네,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엘버말도 사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대규모 비용 절감 조치에 들어간다.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좀 개선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. 그 안으로는 첫 번째는 인력 구조 조정입니다. 뭐 직원들을 회사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건데 그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아마 인력 구조 조정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고 1, 2분기 안에 있을 것이고 그 비용들이 아마 1분기에 다 처리가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인력 구조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. 그리고 자본 지출, 그러니까 투자도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자본 지출이 약 $21억 올해에는 이거를 $17억, 그러니까 $4억 한 4,800억 원
그죠? 그 정도를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본 지출 축소,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얘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투자하고 있는 이 지출을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거는 집중해서 그냥 마무리 짓고 이제 초기 단계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출을 연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.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 파크에 대한 투자 연기, 그리고 리치버그 메가플렉스 리튬 변환 시설에 대한 지출 연기, 뭐 이런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비용 좀 줄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연간 9,500만 달러의 지출이 줄어들 것이고 올해에는 뭐 구조조정 비용이나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올해는 약 5천만 달러 비용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좀 어려운가 보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되고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.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 이웃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.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